잘되고 잘되리.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오늘도 잘되고 잘되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더 잘되는 기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와, 피부가 반짝반짝. 화장품 무슨 뜻이죠? 화장하는 물건? 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 화장품을 스킨케어가 되는 것, 내가 관리되는 것, 우리의 피부도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된다고 말할 수 있죠. 주름은 근육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꺼풀 근육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데? 오일이 있는 듯 없는 듯 바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뒤집어 뼈를 타고 파는 것이 눈꺼풀 근육 운동입니다. 그리고 스킨으로 메이크업한 거. 스킨으로? 스킨으로 메이크업해? 들어보셨어요? 스킨은 언제 바르는 거죠? 제일 먼저. 네. 근데 스킨을 가장 뒤에 스킨으로 메이크업 해보십시오. 색조로 하지 않고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바로 물광이 납니다. 스킨으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는 워터 메이크업을 상표 등록했습니다. 워터 메이크업 너무 멋있죠? K-뷰티 역시 근사한 K-뷰티 워터 메이크업. 마지막에 계속 막 뿌리나요? 뭐? 기초를 다 바르고 흡수되고 난 다음 스킨을 여러 번 바르는 겁니다.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 테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한 세트를 사면 스킨은 120ml고 세럼은 30ml고 크림은 50ml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세럼 30ml가 우리의 피부에 필요할 때 스킨이 몇 ml 필요하다는 뜻이죠. 120ml. 그렇죠. 그러니까 120ml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스킨만 남아. 맞아. 말이 돼요. 많이 안 써. 다시 생각해 보세요. 피부는 9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거죠? 물, 스킨이죠. 네. 근데 우리는 뭘 주로 사요? 스킨 사는 게 아니라 비싼 크림과 좋은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 스킨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수분의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 콜라겐의 존재 이유는 수분을 가두어 놓는 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물 얘기죠.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추를 녹즙기에서 갈아보셨나요? 상추를 녹즙기에 갈면요. 물밖에 안 나와요. 아, 진짜요? 우리 눈에는 상추로 보이는데 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식물은 대부분 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이죠. 스킨이 가장 중요한데,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스킨케어에서 핵심은 보습입니다.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스킨이 왜 120ml나 넣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구매할 때 스킨은 하나 더 사십시오. 그리고 스킨을 가장 뒤에 바르십시오. 피부의 생리구조를 이해해 보면 물은 피부 속 깊게 침투되지 않습니다. 각질층 밑에 과립층인 수분 저지막이 있기 때문에 물은 겉에밖에 침투될 수 없는데요. 겉에밖에 침투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뒤에 바르는 게 좋고, 이때 스킨을 6번 이렇게 발라보십시오. 스킨이 스며들고 나면 스킨을 토너 용기에 부어서 바로 사용하는 게 훨씬 피부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에 덜면 손실도 일어나고 얼굴로 옮기기 어렵죠. 근데 토너, 스프레이 용기에 덜어서 바로 뿌리면 피부에 바로 도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쩍 널어놓고 침투되기를 기다리면 스킨을 아침에 6번 사용하는 것을 3, 4일만 하면 바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다 흡수되고 나서 또 바르고 흡수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스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토너가? 저희 집에? 화장실? 아니요. 식탁에 있습니다. 아, 밥 먹으면서? 식탁에 두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은 식탁에 두고 바르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보통의 식사가 30분 전후 3분에 한 번씩 하면 10번을 바를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광이 그냥 반짝반짝. 아 근데 대표님 그
그것만 바르신 거잖아요, 지금. 스킨만. 네. 근데 그 위에다 당연히 이제 여성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저는 조금 바른 거고요. 네. 화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커버를. 스킨을 많이 바르는 습관을 일주일만 해보시면 화장을 안 해도 돼? 스킨이 진짜 메이크업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크업은 뭐죠? 색조는 가리는 커버, 네. 가리는 것, 네. 이쁘게 연출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10대나 20대 보고 야야야야야 화장하지 마라. 그래. 너 나중에 하기 싫어도 할 때 맞아. 지금 너무 그치. 이쁘다, 너무 이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무 이쁨과 화장해야 되는 어머니는 무엇이 다른 거죠? 수분이 다른 겁니다. 피부의 수분의 상태. 10대와 20대는 수분이 가득 차 있죠. 가임기까지는 수분을 잃지 않게 되죠. 에스트로겐을 지켜주게 되는데요. 이게 수분이 가득 찰 때는 엄마들이 말했잖아요. 할머니들이 화장하지 마라. 화장하지 않아도 이쁘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분 저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수분 저지막. 수분 저지막, 몸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힘.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자외선 밑에 더운 여름에 밖에 서 있어도 건조한 곳에 서 있어도 몸을 구성하는 물이 피부를 통해서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 그 수분 저지막이라고 네. 말하는 과립층은 각질층 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가장 겉겹인 각질층은. 각질층은 15겹에서 25겹으로 되어 있는데 저같이 관리된 피부는 15겹. 뭔가 칙칙한 피부는 25겹이에요. 이 15겹과 25겹까지는 물이 들락거린다는 말이죠. 그 밑을 수분 저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은 물이 들락거린다는 소리예요. 스킨을 많이 바르면 물을 각질층까지 채우게 되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말했던 화장하지 마라. 보기만 해도 이쁘다.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강가나 바닷가나 혹은 스키장에 가면 자외선이 많죠. 네. 꽃 같은 지구인데 왜 그런 데 자외선이 많을까요? 태양은 스키장에만 빛을 더 많이 내리쬐나요? 그게 아닌데 왜 그렇죠? 물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스킨을 피부에 흠뻑 바르게 되면 각질층의 수분이 흠뻑 채워지면 그 흠뻑 수분이 채워진 것만으로 지금 반사가 되죠. 카메라에 잡힌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수분이 채워지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반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렇게 실내에 있거나 혹은 도시에서 생활할 때 혹은 겨울에 여름이 아니라면 굳이 피부에 부담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스킨이 피부에 수분이 가득 차면 실제로 아이들은 기미가 안 생기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뛰어놀아도.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말은 피부에서 노화라는 말은 수분의 손실. 그래서 모든 책에 보습, 스킨케어는 보습, 첫 번째 보습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킨은 가장 훌륭한 자외선 차단제이기도 하고 스킨을 많이 발라보면 바로 피부 톤이 바로 보정이 됩니다. 네. 바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킨을 많이 바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결된 가죽. 가죽이니까 가죽은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먹죠. 지난 여름 장마 때 가죽 새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버렸잖아요. 왜 버렸죠? 물 먹어서. 오! 네. 가죽이 죽으면 물을 먹어요. 각질층은 죽은 가죽입니다. 물을 먹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은 각질층까지 들어가도록 조건을 맞춘 물입니다. 화장수. 네. 따라서 스킨을 많이 바르게 되면 굳이 예전처럼 뭔가를 열심히 가리거나 혹은 색조를 많이 두껍게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아니 아는 오빠가 나보고 내가 막 신경 써가지고 나갔네. 야, 너 뭘 그렇게 많이 발랐냐? 이게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냐? 그랬을 때 오빠 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봐요. 맨 얼굴에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색조를 많이 바르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파티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피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스킨케어를 하는 것인지 우리 얼굴을 관리해 가는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리프팅 되게 하는지 젊음을 유지해 가는 것인지를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K-뷰티 너무 멋지죠. 네, 우리 황진옥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2025년대에는 피부가 반짝반짝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피부 세안을 해야 되는지 네, 세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스킨케어, 피부, 즉 얼굴을 관리한다는 말은 관리를 한다는 말은 무언가 건들거나 만지거나 뭔가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울을 한 번도 안 봅니다. 저는 거울이 없어요. 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안 보는 남자도 세안을 할 때는 얼굴을 만집니다. 맞죠? 그렇죠. 실제 얼굴을 관리한다는 말은 얼굴을 뭐 만지거나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샵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수분의 손실은, 근육의 퇴화는, 그리고 얼굴에 림프가 차 있는 것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갔다 온 날만 좋아 보이는 게 맞아. 아니라 늘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우리 얼굴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세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생각만 달라지면 방법만 이해되면 우리는 세안할 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얼굴을 적어도 10년 전의 나의 모습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20대라면 피부과에 다니는 광채 나는 피부로, 여러분들이 10대라면 여드름이 나지 않는 여드름이 관리되는 상태로 세안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세안은 어떻게 그냥 막 해요? 알려주세요. 아, 그럼 세안도 우리 잘되고 잘되리 식구들에게 공짜로 세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첫 번째는 세안제를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세안제를 구해야 됩니다. 피부는 물과 기름의 반복으로 된, 이것을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요. 각질층은 거의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얇은 막입니다. 네. 표피와 진피의 전체 두께가 1.3mm이고 각질층은 거의 종이 한 장 두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얇은 막이어서 이 피부 보호 장벽은 쉽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뻑뻑 세안을 하거나 뽀드득 세안을 하게 되면 결국엔 피부의 구성물인 수분의 손실, 즉 피부 보호 장벽이 망가지게 되어서 홍조가 있거나 민감한 피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맨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손 막 갈라지고 주부습진 걸리죠. 네. 그 주부습진의 원인은 합성 계면 활성제로 되어 있는 세제로 맨손으로 계속 설거지해서 된 거죠. 그러면 그 주부습진을 만든 집에 있는 주방 세제와 화장실에 있는 다양한 클렌저들이 많이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합성 계면 활성제 농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장갑을 끼고 매일 설거지하죠. 근데 얼굴은 왜 비슷한 건데 그걸 매일 닦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모든 피부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1분 미만 세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네. 왜냐? 그 합성 계면 활성제가 10% 50% 된 세안제로 길게 세안을 하면 피부 구성물인 수분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종국엔 주부습진 같은 질병이 여기가 생깁니다.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제 홍조, 건조함, 악건성,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처럼 건조한 기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몽골인들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은 게르,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안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보습이 되지 않아서 건조해서 한국에는 있지도 않은 희한한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세안제가 달라지고 세안이 우리의 피부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방법이 전달되면 극복이 됩니다. 그 문제가. 왜냐하면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설거지를 10분 정도 하면 여기 쭈글쭈글해지죠. 네, 맞아요. 쭈글쭈글해졌다는 말의 뜻은 물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무슨 피부 속 구성물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 말은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저지막은 각질층, 즉 겉으로 보이는 피부 그 속에 있습니다. 네. 물의 침투나 손실을 막는 힘은 이 속에 있고 우리는 겉을 보고 있는 거고 주부습지는 겉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홍조도 악건성도. 그래서 물이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서 쭈글쭈글해졌다는 말은 세안할 때도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고 물이 건조한 기후에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히타를 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타면 견딥니다. 추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피부 속 수분의 손실을 일으킬 만큼 이것은 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네. 약한 구조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산 평범한 세안제로는 1분 미만 세안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요. 세안제가 피부 속 물과 기름을 분리시키고 피부 속 수분을 뺄 수 있다는 말은 네. 뭔가 세안제가 달라지고 뭔가 방법이 달라지면 수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뭐냐? 약산성의 천연 유화제로 만들어진 세안제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체 형태의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이 세안제가 천연 유화제를 썼다는 것은 실제 성분으로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피부에 발라면 이해할 수 있냐면 네. 워터프루프 형태의 선크림을 네. 바르고 물에다 갖다 두면 안 지워지죠. 그렇죠. 근데 물에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고 그 세안제를 갖다 대면 바로 지워진다면 이것은 합성계면활성, 즉 강력한 세정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 강력한 세정력이 있는 세안제로는 결코 길게 세안할 수 없습니다. 세안제도 중요하지만 세안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세안의 시간은 적어도 뭐 1분이 아니라 한 2, 3분씩 2번 더블 세안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 때 때 밀어주세요 하면 바로 밀어주나요? 담갔다 오라고. 그렇죠, 그렇죠. 왜 담갔다 오라고. 담갔다 불려야 이렇게. 불린다는 건 뭔 소리죠? 수분? 물이 들어간다. 네. 보세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온몸에. 가장 겉면까지는 그냥 물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겉면만이 아니라 15겹, 25겹 안까지도 수분의 침투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긴 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세안제가 필요합니다. 네. 합성계면활성제가 아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는 세안제는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는 세안제입니다. 한 2-3번 해야 잘 지워지는 이중 세안까지 해야 되는 2-3번 해야 네. 지워지는 것. 그것이 안전한 세안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모든 폼 클렌징과 오일 클렌저는 네. 닿자마자 맞아요. 심지어 요즘은 티슈로 바로 닦는 맞아. 너무 편리한 세상은 편리함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우리의 피부에 너무 왜냐하면 피부 보호 장벽은 너무너무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짧게 해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코스독스에는 그런 세안제가 있겠죠? 있죠. 네. 네. 당연히 그거는 오래 좀 씻어내도. 네. 저희 굳이 꼭 저희 제품을 쓰지 않아도 저희는 분말 타입의 세안제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건 아니고 메이크업을 실제로 지워보면 한 번에 잘 지워지지 않고 2-3번 해야 지워지는 것. 네. 그것이 피부에 자극이 덜한 세안제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그런 세안제로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서 네. 이 거품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피부 보호 장벽이 종이 한 장처럼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얇기 때문에
막 세게 밀어버리거나 빨리 하게 되면 길게 하면 찢어집니다. 종이를 밀어보십시오. 찢어져. 맞아. 어떻게 해야 종이 안 찢어져? 살살 달아야죠. 그래서 살살 천천히. 거품으로 바뀐 유화된 물이 피부 속 침투가 일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시든 상추를 살리려면 상추를 물에 담갔다 뺐다를 해야 되나요? 담궈놔야 돼요. 담궈놔야. 그것처럼 유화된 물, 거품으로 바뀐 물, 이것이 피부 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수분의 조건을 갖춘 거거든요. 그것을 피부에 이렇게 거품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타. 기다리고 말 정도로 천천히 해라. 그런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림프를 빼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에 얼굴에 차인 림프를 빼야 되거든요. 라인을 정리해야 돼요. 림프는 이곳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세안의 동작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위에서 밑으로, 세안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더 밑에 안에서 바깥쪽. 귀 뒤에 경동맥에서 시작해서 귀 앞에, 귀 주변에 림프가 많아서요. 귀 앞뒤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엄지를 이용해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관리하라고 사람을 엄지의 길이랑 턱의 길이를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딱 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림프를 빼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품을 바르고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림프를 빼고 거품으로 바뀐 물을 침투시키고 이러한 이제 생각이 필요하죠. 세안이 내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얼굴은 완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자는 24살부터 늙는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아니 남자가 늙어야지 왜 여자가 늙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남자는 왜 그런 말을 안 하죠? 남자는 24살부터 안 늙나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보나마나 군대 갔다 와서 열애시켜주는 거예요. 늙는 거를. 남자도 24살부터 늙는데요. 사실은 얼굴에서의 노화가 남자에게는 바람직한 일이에요. 저는 20대 때 빨리 30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대 남자에게 다 말해보세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렇게 다 말해요. 어른이 돼야 장가를 가고 어른이 돼야 누가 날 인정해주는 남자로 20대 남자는 어른 취급 안 해줘요. 그런데 남자는 어른이 되는 게 좋은데 여성은 어른이 되는 게 싫죠. 그쵸. 청순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4살에 우리의 얼굴에 노화가 시작됩니다. 왜 24살에 노화가 시작될까요? 실제 여러분은 몇 살 때 노화를 느끼셨어요? 한 40대? 그렇죠. 한국인은 40대 중반에 엄마가 말하던 나이 먹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시작돼요. 근데 왜 피부는 24살부터 늙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피부는 나가 아닌가? 좀 전에 연결된 가족. 맞아. 우리 몸은 다 연결되네. 왜 피부는 백이동이고 나는 백일동인가? 왜 다르죠? 표피는 혈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장기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진피까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혈관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는 혈관이 진피까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피에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표피는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표피는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 7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혈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인체를 지키려고 혈관이 연결돼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밖에서 세균이 침투되었을 때 이 세균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 안 되니까 그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저막 밑에만 혈관이 있어요. 와. 기저막으로 세균의 침투나 염증이나 활성산소의 진입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체는 정말 신비롭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24살에 노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는 몇 살에 노화가 시작됐다. 40 언제쯤?
근데 내 얼굴은 언제부터 늙었다? 24살. 그럼 몇 살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한 20년. 네. 그래서 제가 네. 58인데 38처럼 보이는 겁니다. 38처럼 보인다는 말은 얼굴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38 같아요. 그래서 왜 세안을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처럼 해야 되느냐. 24살부터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왜 길어지느냐. 표피만 혈관이 없는 장기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입욕을 하거나 마사지 하잖아요. 아침 저녁 세안을 할 때 밖에 우리는 매일 마사지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아침 저녁 세안할 때 내가 생각이 달라지면, 개념이 이해가 되면, 마사지 하는 것처럼 세안을 하게 되면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킨케어가 되면 내 몸의 노화 속도와 내 얼굴의 노화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네. 와, 이런 비밀이 네. 바로 K-뷰티입니다. 아,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야기입니다. 네. 동양의 동인이죠. 네, 저희가 대표님 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사당동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코스톡스, 네. 네, 코스메틱 파라독스, 코스톡스이고요. 사당역에서 작지만 우리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모두 알고 싶잖아요. 네. 살 빼는 거 알고 싶은 맞아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황진욱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세안도 잘하고 뭐였지? 워터메이커. 워터메이커. 네, 또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모두가 반짝반짝반짝 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찬님 어떠셨어요? 와, 수분이 꽉 찬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대표님 앞으로 비전이나 목표 있으면 알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이제 자긍심이 있도록 한국의 지혜로운 K-뷰티를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황진욱 대표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답니다. 바로 블레싱 타임! 네, 대표님. 뽑으면 그대로 된다는 와, 블레싱. 진짜요? 네네네. 네. 하나만 뽑으시면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픔이 추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우와. 이거 진짜 저에게 맞는 얘기인데. 아, 진짜요? 네. 뭐 아프셨어요? 어디 아픔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이 K-뷰티 이거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게 추억이 된대요. 네. 잘 되고 잘 되리가 이런 프로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이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코스독스 황진옥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황진옥 대표님처럼 우리도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추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은 인사를 광나고 광나리로 해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광나고 광나리.